안녕하세요. 크립토 문익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소피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한 차례 급락한 직후인 2018년부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그 경험과 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을 잘 살려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디지털 에셋 코리아는요, 디지털 자산 중심 투자 상품, 투자 방법을 공유하고 이걸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운용을 논의합니다. 이번에 시장 이슈와 뉴스를 여러분께 짧고 유익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방송까지 런칭을 했는데요.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자, 오늘장 분위기 코인360으로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혼조권에서 유지되고 있는 시장, 코인360 페이지도 초록과 빨강 번갈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3%가량 상승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분위기 좋지 않죠. 1% 정도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 분위기 10위권 안에서도 좀 혼조세로 이어지고 있고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디지털 자산의 도지코인이 꼽히고 있네요. 하락률은 크지 않습니다. 보시면 질리카가 7%, 웨이브가 6% 정도 내리고 있는데요. 100위권 안에서는 가장 많이 내리고 있는 디지털 자산인 만큼 두 자릿수 하락 나오고 있는 종목 현재 없습니다. 업비트 보시면요. 업비트에서는 현재 도지코인이 압도적인 거래대금 이어가고 있죠. 가격도 12% 상승. 비트코인은 현재 6,386만 원 선에서 1% 하락한 정도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주요 뉴스 중 두 가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인기는 전통 금융권인 주식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 수익률을 뛰어넘은 19개의 디지털 자산 관련주를 공개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들 종목 중 상당수의 평균 수익률이 43%였고 같은 기간 S&P 500의 상승률이 13%였으니까 거의 3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제일 많이 오른 게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그리고 라이엇 블록체인입니다. 각각 218%, 151%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테슬라, 비트코인으로 45억 달러, 우리 돈 5조가량을 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잭도시의 스퀘어가 꼽혔고요. 커스터디나 은행 간 거래에서 블록체인 활용에 가장 앞섰던 멜론 은행과 JP모건도 꼽혔습니다. 그 밖에 코인베이스, 오버스탁닷컴, IBM, 엔비디아 등이 꼽혔네요.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의견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단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가격이 어찌 될지 예측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향후 10년간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기업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파장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두 번째, 이더리움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요 며칠이죠. 상승의 원인을 짚은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로 두 번째 기사 분위기부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1억 2,100만 달러, 우리 돈 1,347억 원 규모의 디지털 채권 발행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앞서 블룸버그 통신이 유럽 투자은행 EIU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기 2년짜리 디지털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소시에테 제너럴은 이 자회사 소시에테 제너럴 SFH가 퍼블릭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증권형 토큰으로 1,3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고요. 무디스와 피치가 선정한 트리플 A 등급을 받으면서 제도권에서도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앞서 지난 20일에는 세계의 이더리움 ETF가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하기도 하는 등 현재 제도권에서의 인정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1년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하던 이더리움 가스비, 그러니까 쉽게 거래 수수료가
보시면 이쪽에 하락하고 있는 것도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건 거래에 드는 돈이 줄어드니까 훨씬 더 경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제가 따로 준비한 건데요. 보고 계신 건 2019년 1월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유럽투자은행 EIB가 낸 보고서입니다. 한 2년 전 보고서인 거죠. 사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디지털 채권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세계은행은 매년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간 500에서 6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이미 2018년 8월에요. 만기 2년짜리 블록체인 채권 본드아이라는 걸 발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유럽투자은행과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세계은행과 호주의 커먼웰스 뱅크가 운영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행이 됐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나와요. 이더리움 기반 디지털 채권 발행을 결국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구나. 적절한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멘트인데요. 이걸 해석을 해보면 증권시장에서 블록체인이 실효를 거두려면 시장 참여자들의 결정적인 다수가 이 기술을 채택해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비즈니스 사례가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의 발행자와 투자자는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합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중요하다 나와 있고요. 마지막은 규제 및 법적 문제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라고 써있네요. 결국 이게 예고된 호재가 아닌가 싶어요. 역시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벼운 관심보다는 믿음과 공부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 소식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바견이죠. 도지코인을 상징하는 일본의 개인데요. 시바견들은 알까요? 2021년 자기들이 이렇게 뜨거운 인기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아마 깨달을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하지만 분명 지금은 디지털 자산 그리고 전통 금융 자산이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게 도지코인이고요. 테슬라 CEO의 말 한마디에 오르고 다시 전통금융의 누군가의 말에 내리는 이 시장의 모습이 이걸 잘 대변해 주죠. 승기는 누가 잡게 될까요? 아니면 둘이 함께 조화를 이루게 될까요? 네, 궁금해지는 아침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